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자, 이제 연휴가 끝났고 지난주 이거래일도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활발한 증시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1%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 마쳤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대형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대선 주자들의 정책 관련 이 발언들이 우리 증시에 있는 정치 테마주에 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힘차게 전략들 세워가면서 또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시장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를 거론하고 변동성이 매우 강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언제쯤 좀 안정화를 되찾으면서 실적 장세로 시장이 좀 바로 돌변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융합의 시대 메인스트림에 주목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산업군과 종목들 짚어주실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에서는 돈워리 고수익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워리포트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개장 전에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설 연휴 때문에 또 못 뵙고 네. 이번 주에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변동성입니다.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 장세가 이어지진 않는데 미증시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메타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4% 급락보였고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15% 이상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실적 장세로 변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일까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유동성 장세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말 그대로 유동성 긴축, 미 연준의 유동성 긴축 발표, 긴축 선회 이후에 시장이 오르락과 내리락을 상당 부분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 그 유동성에 따른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크게 반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점차 그 진폭이 낮아지게 되면서 왜냐하면 미 연준 FOMC와 실질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진폭, 그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어지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시장은 점차 실적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시장은 유동성에 기대어 왔었는데 앞으로 믿을 부분은 실적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말 그대로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너무나 경제 활성화가 이제는 그냥 놔둬도 되겠다. 오히려 경제가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랄지 아니면 양적 긴축이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 혹여나 생길 만한 거품 요소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려는 그런 목적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시장의 눈높이 그리고 시장의 주목거리는 바로 기업들의 실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말 그대로 상당 부분 침체되어지는 다시금 가라앉게 되는 그런 진폭이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프트 랜딩은 혹여나 있을 거품이 잦아들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과도기 진입 상황에서 시장 실적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된 주가의 변동성이 사실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는 결국은 이걸 조금씩 쪼개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FOMC의 긴축 선언가 그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가 실적과 관련된 실적 양극화일 것이고 세 번째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와 관련된 경제 재개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은 이미 국내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봉쇄는 없다라는 오히려 코로나 극복, 오미크론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일상화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경제 재개 관련주가 사실상 시장 내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 테마군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긴축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실적 양극화는 얼마만큼 벌어지게 될 것인지, 경제 재개는 앞으로 가속도를 내게 될 것인지 못 내게 될 것인지 결국은 시장의 관심거리 이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각 업종별로 희비교차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시 함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동성의 긴축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기정사실화 이미 되어 있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유동성의 긴축이라는 그 긴축이라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긴축은 이미 되었고 되는 것이고 긴축의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질 것이냐 아니면 얼마만큼 늦어지게 될 것이냐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네. 결국 관심은 속도일 것이다. 그러면 그 속도의 그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금리라는 부분과 긴축, 양적 긴축이라는 부분으로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3월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고 7월에는 양적 긴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가 지금과 비슷하다라면 오히려 미 연준 측에서는 마음 놓고 25bp의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50bp까지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꺼번에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압축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 시장 내 전망 50bp 금리 인상이 무려 36.6%나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50% 금리 인상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횟수 자체도 이제 세 차례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미 과거 사실로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세 차례 이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4차례, 5차례, 오히려 6차례까지도 이야기가 될 정도로 그 가속도와 관련된 부분 아마도 우리 시청자들 이 부분에 계속해서 시장 관심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은 이제 끝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현상 뭐냐 하면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주가 희비교차가 과거에는 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면 지금 현재는 10%가 넘는 급등락이 연출될 정도로 실적 발표에 따른 희비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실적 희비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나타났었던 부분, 메타는 주가가 20% 이상 급락을 하게 되고 아마존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15% 이상,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상황. 최근 5일을 따져봤더니요, 메타의 주가 급락 21%가 넘는 급락이 나타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최근 5일 주가를 보게 되면 9%, 10%에 가까운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 주가 그래프, 메타의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실적 발표, 서브스크립션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의해서 20%가 넘는 급락. 이런 부분, 과거 2년 동안은 우리가 보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한 방에 1년이 넘게 주가가 상승한 부분,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의 어떤 긴축 선회 발표 이후에 주가에 이제 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최근 주가가 이제 10%가 넘는 급등 상황이 나타났죠.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본다라면 저런 부분도 있었죠. 이제 그 액면 분할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V자 반등을 보여주게 되는 실적. 최근 이제 1년 프라임 그 고객들에 대한 1년 회비를 인상시킨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에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부분, 이제 유동성 잔치는 끝났고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과 주가 변동성 이후에는 바로 이제 주가에 따른 희비교차, 이에 따라서 결국에 시장에는 실적과 관련된 슬림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특히나 지금 미국 증시의 특징이 실적에 의한 양극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긴축 속도도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정말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실적 장세로 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주가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이 긴축을 선회한 이후에 유동성 잔치는 끝났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끝남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난주 우리는 명확하게 실적에 따른 주가 양극화를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서 목격을 했는데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아마존의 주가, 메타의 주가, 그리고 미국 포드사의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포드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른 그런 부분들보다는 반도체 공급난의 심화, 지속 현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이 대두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 실적 중심의 차별화가 심화된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면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실적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진다. 실적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점차 시장의 방향성은 실적 장세를 그 목표로 네. 실적 장세를 앞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 실적 장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적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지속 성장을 우리가 추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을 추종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만한 업종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로나19에 따른
상당 부분 적자를 상당 부분 봐왔었고 그 힘든 속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경제적 기업 실적의 정상화가 나타나지 않은 업종 찾아보게 된다라면 코로나 피해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항공주랄지 여행주랄지 물론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상황을 좀 따져본다면 아직 확실하게 리오픈이 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국제선 터미널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지만 국내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비행기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라는 점. 이제 점차 국가 간에 여행 제한이 풀리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제 그 코로나에 따른 격리 그 자체도 축소되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따른 피해주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부분은 경제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동성이 이제 너무나 많았지만 점차 축소되면서 유동성이 과거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화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강력한 고용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앞으로 주목을 하실 때는 어디를 주목을 하셔야 되냐 하면 전년 동기 대비 YOY에 주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월 대비한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전년 동기 대비를 지금 따지시게 되면 거의 7%, 8%, 9%가 넘는 그런 인상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를 따져보게 된다면 YOY,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9% 내외가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월 대비를 따져본다면 지난달 전월 대비 0.8%에서 이번 달 전월 대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0.6% 내외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쪽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소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고용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고용에 대한 관심과 물가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실적 장세의 시작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 모멘텀 쪽보다는 안정적인 지속 성장. 근데 실적 모멘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적 모멘텀주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느냐? 바로 코로나 피해주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생각을 해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소비의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소외 산업의 정상화 이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낙폭 과대 업종인 여행업종 그리고 항공업종, 엔터업종에 대한 관심. 엔터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 쪽보다는 대면 엔터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소비 활성화는 고용과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경기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자재, 특히나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실적 장세로 전환이 이어지면서 어떤 영향을 증시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strong labor, 노동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무려 46만 7천 명이 고용에 성공했다라고 소식이 발표되면서 정말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망치의 4배 가까운 그렇죠.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경기 회복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정말 반증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이 고용 지표의 회복이 강할
갈수록 연준 측에서는 긴축의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축의 긴축을 좀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축 가속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고용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네. 오히려 가속도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율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고용이 가속화가 된다라면 연준의 긴축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용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당히 자신감, 안정적인 부분으로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월달 고용보고서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자리가 46.7만 개, 컨센서스가 15만 개였죠. 3배가 넘는 그런 증가율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랬습니다. 실업률이 전월 3.9% 대비해서 4.0%로 0.1%포인트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데 네. 고용된 사람들은 더 많아졌는데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 부분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지금 시장 내에서 구인 활동과 구직 활동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구인을 하고 있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구인 활동을 하는 기업의 수, 구인하는 자리가 더 늘어났다. 그만큼 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에 발맞춰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 참가율 이 자체가 82%까지 늘어나게 되는 구직 활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앞으로 신규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면 말 그대로 실업률은 상승할지 모르지만 구직 활동의 어떤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실업률 이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실업률 0.1%의 상승 배경을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노동 참여율이 늘어나고 24세에서 54세 경제활동 인구수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되면서 완전 고용의 근사치 임박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인플레도 지속되고 오히려 고용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인데 긴축 가속도를 높이게 되면서 금리의 인상, 이 부분은 유동성 장세를 빠르게 마감시키게 되면서 반면에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라면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실적 장세로 시장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고용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실적 장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해석해야 됨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고용지표의 개선세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전략 짚어보면 좋을 텐데 중요한 경제지표 일정들도 있고요. 또 국내 증시는 이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그 미국 3대 지수 마감 네.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 다소간 좀 강보합세, 다우지수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근데 그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0.06%의 하락. 거의 약보합세 마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1.5%, 1.6%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긴축 공포가 이제 완화가 되어지고 그 변동성이 상당히 축소되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혼란기가 상당 부분 짧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면서 네. 고용 상승이 결국은 유동성의 긴축을 만들어내고 유동성의 긴축은 결국은 긴축을 극복한다라는 부분이고 이를 극복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실적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실적 장세가 이어지게 되고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라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경제 정상화와 소프트 랜딩, 빅테크의 성장 지속에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고용 확대 가능한 영역, 이 부분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라는 쪽에 친환경 인프라 이쪽에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 결국 고용시장이 개선이 되게 되면 생산이 확대되고 생산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개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바로 실적 장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 전반적인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 혼란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안정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의 비중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결국 네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경제 정상화,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대형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재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 원자재 업종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임박합니다. 대선 테마주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네. 대선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 고용 확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 결국 친환경과 소부장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경제 지표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렇죠. 지수일 것 같은데 네. 이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한 인플레를 보시는 것보다는 전월 대비한 인플레이션을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상당 부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들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장세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산업군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융합의 시대 메인스트림에 주목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섹터가 과연 메인스트림이 될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 융합도 어떤 융합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22년도에 집중해 보아야 할 산업과 유사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2월 3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융합의 시대, 메인스트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으로는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업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루 작전 리포트를 진행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그래서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수 반등, 지수가 회복하는 도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리스크 축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3월 FOMC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모두 다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부분은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1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승,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도 상승을 한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용장고 대폭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반등, 우리 시장도 긴 연휴 이후 반등, 중국 시장이 금요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오늘 개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중국 시장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명확한 기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종목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가, 명확한 기준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그리고 목요일 산업부장 발제를 통해서 저녁 방송에서도 1차적인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거의 다 반등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760에서 278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순조롭게 1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에서 930포인트까지는 순조로운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격도다, 볼린저 밴드다, 신용장고 감소다,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팬데믹 구간을 포함한 또는 팬데믹 구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모두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이격도 90 이하에서 약 10%의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920에서 930, 코스피는 2760에서 2780포인트까지는 순조로운 반등을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반등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길게 가져갈 종목과 이 반등을 통해서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구분을 뚜렷하게 하셔야 된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부터는 이 나의 기준에 의한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업종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종목에 대한 기준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 안에서 기업들도 하나하나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최근에 전저점을 기록하고 3거래일 동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장이 나올수록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은 수익을 내고 매도할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메인스트림 정말 유망한 종목들을 좀 가져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과 모빌리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결국 자동차 관련된 섹터로 산업을 선정해 보았고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좀 꼽아 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시장과 방송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외인 수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보험주, 경기 방어주인 통신, 유통, 음식료, 운수창고, 전기가스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민감주로는 화학, 그리고 금속, 철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와 같은 섹터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닌 매수가 잡혔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으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이 무엇인가?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이야기는 21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22년도에 우리가 길게 가져가야 할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저렴해졌을 때 쉽사리 손이 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고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 교차되는 교집합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종목까지 선정을 해보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서 융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장 부품 IT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센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미지 센서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대부분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었죠. 또 하나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함께 전력 반도체, 전력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빌리티와 그리고 융합, IT,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와 모빌리티 섹터를 함께 보실 때 그 교집합 또한 우리는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와 모빌리티 간 영역의 파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산업의 경계 또한 빠르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뉴스 속에서도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살펴본다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은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일상과 가상현실에서 나타나는 경계도 서서히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보틱스, 결국 로봇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신조어가 또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현실 세계의 이동, 모빌리티를 넘어서 메타 모빌리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험을 결국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그런 산업의 방향성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선박 기술까지도 이제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산업의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이 반도체, 통신장비,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러로서 스마트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고요. 도착지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관련된 스마트 홈 기술이죠. 나의 집에 환풍기를 가동시키거나 에어컨을 가동시키거나 아니면 난방을 켜거나 택배가 왔을 때 어느 택배함에 언제 택배가 도착했는지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스마트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띵스 그리고 LG전자는 ThinQ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현재 기술력이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집, 자동차, 로봇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산업의 방향성이다라고 또렷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현실까지 넘나들면서 모든 것들을 조금 제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도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1월달 리오프닝을 1시간, 2시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V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강원랜드 이렇게 1시간, 2시간
2주를 걸쳐서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차 전지 소재주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ETF 자금의 리밸런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길게 보신다면 LG화학, 포스코케미컬, 천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음식료 섹터, CJ제일제당, 오리온, 풀무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급적으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 빠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합쳐지면 투자자에겐 수익이 오고,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고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노력이고 투자자가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월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노려보시고, 이번 주는 모빌리티와 전기전자 섹터에서 융합의 시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출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은 바로 이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업종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집중해 볼 만한 섹터로 짚어주셨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다루는 그런 업종들이 시간이 정말 머지 않아서 바로 좀 상승세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종목 짚어주실지도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3거래일 동안 우리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설 전 금요일에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목, 금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2600선까지 좀 내려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주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예상대로 좀 반등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와줬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약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딱히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국내 증시가 미증시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증시 변동성 굉장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 차례 미증시처럼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의 단기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렇게 좀 선반영하는 흐름들을 최근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역시 비슷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5일선을 돌파해 놓고 나서 눌림 자리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오고 V자 반등으로 쭉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2820포인트 부근에 저항 자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인식을 좀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정도 부근에서 일단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를 하고 전체적인 비중을 다 현금화 못하더라도 현금화를 해놔야지 차후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든지 급락이 나온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은행에 한 34조 원 가량 어제 기사를 보니까 돈이 이렇게 다시 쏠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하게 이런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은행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있다. 항상 돈의 흐름을 제가 쫓아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강한 종목들,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에서 터지는가를 항상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는
뭐 증시가 됐든 부동산이 됐든 어디서든 이 자금이 지금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꺾이는 흐름들이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미 낙폭이 좀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 확인 다 했으니까 상승 흐름으로 돌릴 거다라고 아직은 판단하기에 이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항 자리까지 2,800포인트까지는 반등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옵션 수단을 좀 더 열어두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기분 좋다고 그냥 계시다가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비중 축소를 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꼭 생각을 해두시고 정리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물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전반적으로 잘 퍼져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냥 사놓고 묻어놓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루가 됐던 2, 3일이 됐던 짧게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에서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좋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20%씩 매수하던 것들 한 10%씩 아니면 5%씩 비중을 갖다가 더 낮춰서, 그리고 분할 매수를 더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뭐 휴센텍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섹터로 보시고 좀 길게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 스타트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들이 감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는 좀 종식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세종으로 일단 된 부분들, 그 다음에 치명률이 치사율이 낮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좀 강하게 전반적으로 싹 다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살짝 눌림이 있는 종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모두 투어라 종목들마다 다 자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은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화장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의류까지 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까지, 리조트, 테마파크, 카지노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수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 우리 상태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 잘 확인해 보시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조정이 나올 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아직은 저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비중을 많이 채우기는 아직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이 수급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항상 시장은 옳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저점에서 이런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 항공 관련주라든지 잡지 않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미 선반영을 시켰던 시세들도 있었고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강하게 나온 거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있는 종목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들 금요일날 오후장에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거나 아니면 손실이신 분들, 손절을 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급격하게 이제 장막판에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일동제약이라든지 지금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휴마시스라든지 휴마시스는 이제 제가 단기 과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가 붙어서 조심하셔야 된다. 대장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SD 바이오 센서가 시가총액이 좀 크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외봉으로 죽는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쌍봉은 한 번씩 정도 다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인 반등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2, 3일 후에 5일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또 그런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주유소 방송 때도 이야기 드렸고 도너리스타 예전에 5장에서 방송 드릴 때도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카지노 모니터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이 좀 대량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중국 대령 공장의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모니터 관련된 매출이 높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저께 좀 강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시에 여러분들 지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구간들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본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굉장히 장기간에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8,000원대에서 꽤나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들 신경 쓰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아요. 기업 자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전에 살펴볼 종목들 체크하고 왔습니다. 잠시 뒤 개장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